(1751년) 윤 5월 지루한 장맛비가 갠 오후 인왕산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그린 인왕제색도. 겸재정선이 76의 나이에 그린 가로 138.2cm, 세로 79.2cm의 이 그림은 인왕산의 굳센 기상을 거침없이 표현한 진경산수와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정선은 눈의 의지에 그리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해 깨달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흔히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10개 그리지만 이 노화가는 큰 붓으로 먹의 농담을 달리해가며 겹겹이 죽죽 내리그어 인왕산의 깊고 힘찬 기운을 강렬하게 표현했어요. 산봉우리의 압도적인 중량감은 골짜기 사이로 아득하게 펼쳐진 안개가 가뿐하게 받쳐주어서 이 한 폭의 그림 안에서 수직과 수평, 역동성과 안정감, 가득참과 텅빔이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겸재정선은 산수, 인물, 화조 등 모든 화목에 능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 남종화풍에서 시작했지만 30세를 전후해 조선 산수의 독자적 특징을 살린 산수화에 집중했습니다. 금강산을 비롯해 여러 명승지를 그렸고 인생의 후반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일대를 그렸습니다.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본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준법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박연폭포는 정선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또 한편의 명작입니다. 단단한 바위를 배경으로 수직으로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그렸는데 마치 웅장한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정선은 폭포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거대한 바위병풍을 사용했어요. 이 바위에 솟아난 나무와 풀들은 짧게 끊어찍은 점과 날렵한 선으로 표현했죠.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과 아래서 올려다본 시선을 교차시켜 힘차게 약동하는 자연을 실감나게 느끼게 해준 겸재정선의 작품을 보면 생각나는 서양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잔이죠. 세잔은 끊임없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그대로인 자연의 영원성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라고 말했어요. 세잔 역시 단지 자연의 경치를 그린 것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고 마음으로 재구성된 산을 그렸습니다. 40대 후반이던 1886년 액상프로방스로 돌아온 후 세잔은 남프랑스의 하늘 아래 펼쳐진 자연의 풍요로운 색조를 온전히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순수한 원색만 했을 경우 그림이 현실감을 잃게 될 위험이 있었죠. 생 빅투아르 산을 그린 60여 점의 연작들은 다른 각도, 다른 햇빛, 다른 감각을 통해 이 산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평적으로 묘사된 중앙의 다리와 길, 수직적으로 묘사된 전경의 집들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밝은 색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깊이감을 살리고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질서 있는 화면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작품 생 빅투아르 산. 이 거대한 산은 자연을 캔버스에 옮기기 위한 세잔의 고투를 상징합니다. 그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를 보면 세잔이 강조한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가 그림에 얼마나 안정감과 평온한 인상을 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잔은 회화의 전통적 수법 중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기교를 과시하기 위해 정물을 그렸던 다른 화가들과 달리 세잔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을 연구하려고 정물을 선택했어요. 사과처럼 밝은 색채의 견고하고 둥근 물체는 입체감과 색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이상적인 소재였죠. 나고 자란 동네의 산을 수없이 오르고 그리면서 동서양 미술사의 큰 산을 만든 겸재정선과 폴 세잔. 그들은 어느새 자신이 그린 그림 속의 산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